보실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사진에서 제일 그 중요한 거, 여러분 제 책에도 첫 번째 써놨는데 첫 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좋은 사진이라 하면서 어떤 사진이라고 좋은 사진이라고 나오고 첫 번째 요소가 노는 사진이 가는데 어떻게? 네, 선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선명하려면 딱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초점이고 두 번째가 흔들림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요소가 좀 방해가 돼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셔터 속도도 빨라야 되고 하지만 왜 마음이 되게 편안해야 돼요. 그쵸? 근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진을 많이 보다 보면 아 이분이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은 것들이 좀 느껴져요. 웬만하면 아 이거 걸어가다가 착각하고 갔다 이런 건지 아니면은 가다가 신중하게 딱 이렇게 보고 손도 맞추고 구도도 보고 사람도 보고 이렇게 찍었는지 이렇게 탁 보고 착각 이렇게 찍었는지 웬만하면 그냥 다 보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천천히 어떻게 하셔라? 네, 천천히 보시라는 거예요. 천천히 보고 이 손들 많이 떨리시잖아요. 그죠? 네, 손들 많이 떨리시죠?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차근차근 그 상황을 보고 촬영을 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들은 블루투스가 안 돼요. 자, 초점이 맞추시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거기 가는 건 다 아시죠? 네. 이렇게 가시는 거 다 아시죠? 가는 거 다 알죠? 네. 자, 근데 거기 한 가지만 더 하자 그러면 자, 우리 그 손영수님 감사합니다. 모델해 주셔서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길게 했을 때 그죠? 화면 볼 때 되게 좋으시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길게 했을 때 어때요? 초점이 방금 열쇠가 나왔죠? 저기 보시면 열쇠 모양이 나오죠? 열쇠 모양. 자물쇠. 그죠? 이거는 뭐예요? 길게 눌렀을 때. 그러니까 내가 초점을 여기다 했다가 딴 데 올리도 어쨌든 내가 좀 이렇게 딱 길게 누르고 있으면 초점이 고정되는 기능. 네, 요거까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르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누르는 쪽 이동이 되는데 길게 누르면 어떻게 된다? 고정이 된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신다고 볼게요. 이제 네, 고정이 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최근에 이제 눈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눈 사진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눈 사진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눈 사진을 찍으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나와요? 하얗게 날아가면 잘 찍은 거예요. 하얗게 날아가지 않아요. 눈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눈 색깔이 무슨 색이야? 흰색인데 무슨 색깔로 나와? 회색으로 나와요. 왜? 네, 그게 정상이에요. 카메라라고 하는 놈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카메라는 목적이 뭐예요? 맞아요. 누구한테 배우셨? 잘 배우셨다. 자, 모든 색깔을 뭐라고 생각해요? 회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흰색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죠? 흰색이 들어왔는데 이거 흰색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회색인데 이놈이 밝아. 어떻게 해요? 회색으로 다운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사진 잘 찍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노출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책이 있잖아요. 책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죠? 안 맞아 초점이. 자, 여기 봐봐. 어두워져요. 흰색인데 회색으로 보이죠? 그쵸? 요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여기 밑에 태양이 떴다. 그죠? 태양을 오른쪽 하면 밝아져요. 밝아졌죠? 반대로 왼쪽 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요거 한 번씩 해보세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해야 돼. 아시겠죠? 네. 태양이 안 나오고 한방 백열등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백열등이 나오는 분도 계세요. 이게 저는 밑으로 나왔는데 이게 위로 나오는 옆으로 나오는 분도 계세요. 뭐 위로 옆으로나 오른쪽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일반 모드로 했을 때 프로 모드로 할 거는 뭐냐면 내가 노출을 밝게 조절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필요가 없지. 일반 모드 상태에서 길게 누르시면 길게 누르고 나면 어떻게 나와요? 밑에 별가 여기 나오죠. 이런 거 그죠? 네,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눈은 회색보다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그러면 눈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태양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어두운 걸 찍어. 예를 들면 까만색 옷을 찍었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찍는 대상이 밝다. 물론 이거 찍히네요, 저절로. 자, 밝은 대상을 만약에 촬영을 한다라면 어느 쪽으로 보낸다? 오른쪽. 그러니까 밝은 쪽. 그러니까 이 태양이 옆으로 있는 분도 계시죠? 옆에 있는 분 안 계신가? 그죠? 옆에 있을 때 위로 올리는 게 밝은 거겠죠, 당연히. 네, 위로 올리는 게 밝은 거고 밑으로 내리는 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에 가장 이제 그 노출을 줄 때 딱 지켜야 될 규칙. 밝은 건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어떻게 한다고요? 밝은 건 밝게. 따라해보세요. 밝은 건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네, 내가 찍는 대상이 회색보다 어둡다 그러면 그거를 어두운 쪽으로, 회색보다 밝다 그러면 밝은 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연습들 많이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꺼내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 거에 보면 이렇게 줄가 있죠? 이렇게 줄. 요거 다 꺼내셨나요 혹시? 야, 저거 없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카메라에 보시면 아이폰은 밖에 있고요. 자, 여기 카메라에 보시면 여기 설정 있죠, 위에 톱니바퀴. 카메라 설정. 네,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여기 또 안 올라가. 자, 조금 올려다 보면은 수직 수평 안내선 있죠? 수직 수평 안내선이 켜져 있으면 됩니다. 그거를 키세요. 네, 저기 수직 수평 안내선 보이시죠? 네, 그거를 키세요. 그거를 키면 뭐가 된다? 네,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은 왜 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내가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나는 바다를 저 수평선에 맞춰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그 왜 삐뚤어졌다?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죠? 마음이 그게 삐뚤어진다 그러면은 명상을 좀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술을 끊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 선도 있고요. 또 하나, 자 보시면 제가 요 선이 몇 개 있어 지금? 2개씩, 그죠? 칸이 9개 있죠? 화면을 몇 등분 했어? 9등분. 그러니까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 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나라 사람이 3자를 좋아하나? 자, 가장 기본적인 구성법 중에 하나가 이제 3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람을 찍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눈. 네, 눈입니다. 눈. 아시겠죠? 동물을 찍을 때는 눈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식물을 찍을 때는 꽃술. 네, 꽃술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냥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사람 찍을 때 어디다 눈 맞춘다. 자, 눈에다 초점 맞춘다. 아시겠죠? 눈에다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러면 내가 눈의 위치를 어디다 둬? 바로 가운데다 두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가운데 두지 말라고 이거 선을 꺼낸 거야. 어디다 둔다? 3분의 1에 둔다. 3분의 1.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자, 이렇게 어디? 어디 갔어? 여기 이렇게 3분의 1.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 3분의 1선에다가 지웠네. 이렇게 눈 2개 딱 맞았죠? 눈 2개. 네, 눈 2개. 이렇게 맞추면 돼. 아시겠죠?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시려고 이제 사람 찍을 때는 그 눈에 맞추시면 돼요. 근데 좀 멀리서 찍어. 그러면은 뭐를 3분의 1에 맞추면 돼? 눈이 안 보이잖아. 그치? 얼굴. 좀 조금 이제 막말로 대가리. 네, 이렇게 이제 뜨잖아. 그죠? 그 머리 부분을 어떻게 3분의 1 선상에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수평선 바다 같은 거 사진 찍으시잖아요. 바다나 뭐 산, 나무, 꽃 이런 거 찍으시잖아요. 그런 거 찍을 때 어디에다가 맞추셔요? 요 3분의 1에다 맞추시면 돼. 아시겠죠? 저기 선이 있지. 지금 제가 저 선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게 안정적이에요. 이게 뭐 무조건 절대 법칙은 아니에요. 절대 법칙은 아니지만 이게 가장 무난한 그러한 촬영 방법이고, 쉽게 우리 어렵게 사진 찍지 말고 쉽게 사진을 찍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사진을 잘 찍는 요령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 맞춰서 사진을 찍으면 되고, 나중에 별도로 또 시간 내서 요 내용들 다뤄볼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큰 놈, 작은 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DSLR 가지고 계신 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카메라 잡는 방법하고 그 반셔터 개념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2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혹시 카메라 한 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네, 요거는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죠.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카메라 핸드폰은 여러분들 그냥 한 번 누르면 탁 찍히죠. 근데 이런 카메라들은 셔터를 이제 2번 누르는 거예요. 2번 누르는 건데 한 번은 이렇게 누르면 초점하고 노출값을 얘가 계산을 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셔터라고 불러요. 반셔터. 뭐라고요? 반셔터. 이렇게 이제 반셔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초점을 첫 번째 딱 맞췄을 때 이 셔터를 이렇게 내가 셔터 버튼 있죠. 이 셔터 버튼을 한 번에 꾹 누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반을 살짝 누르세요. 반을 살짝 누르고 그 상태에서 손을 떼면 안 돼. 손을 떼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 한 번 더 눌러야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DSLR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큰 이런 카메라들은 다 그래요. 물론 이제 설정을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찍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반셔터로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보면 소리 났죠 방금? 네. 이렇게 띠띠 저렇게 불도 나와요 지금 불도 나오고 그죠? 네, 괜찮아요. 불이 나와서 이제 밝히 여기가 좀 어둡다는 뜻이에요. 어두우니까 알아서 방향을 좀 틀려고 하는 거예요. 밝기를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잡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카메라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그립. 잡는 데니까 그립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손가락, 그죠? 새끼, 약지, 중지를 이렇게 해서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엄지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뒤에다 주시면 되고,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촬영하세요. 아시겠죠? 가끔씩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쓰시는 분 계신데 보기도 불편해요. 가운데 손가락 쓰시면. 그러니까 이 검지 손가락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뷰파인더라는 거는 뭐죠? 말 그대로 여기는 뷰파인더가 뭐예요 지금? 요게 이제 액정 자체가 뷰파인더인 거죠. 그죠? 액정 자체가 뷰파인더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그 SLR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깐 좀 들으시겠어요? 네. 네, 무겁죠? 아이, 무거워.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라이브 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바꾸시고,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이거는 액정이고, 여기가 뭐예요? 이게 뷰파인더라고 하는 겁니다. 뷰파인더. 아시겠죠? 뷰파인더인데 제가 잡는 방법과 보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9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 카메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런 DSLR, SLR 카메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렌즈고 요게 바디가 있고 요 파인더가 있는데 어떻게 그 영상이 들어오냐면 여기를 통해서 빛이 들어온 것들이 요 파인더에서 이렇게 핑핑 돌아요. 핑핑 돌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보시는 방법은 그 눈에다 이렇게 가까이 대지 마시고 여기 여기 있죠 눈두덩 눈두덩 쪽에 여기 뷰파인더 위쪽을 이렇게 살짝 갖다 대시면 돼요. 네, 살짝 갖다 대시면 보일 거예요.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보세요. 아시겠죠? 네, 보일 때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도 안 보이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알았죠? 네. 그래서 보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그 카메라 보실 때 왼쪽 눈을 찡그리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피곤하죠. 주름도 생겨. 그러니까 찡그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까? 양쪽 눈을 다 뜨시고 보세요. 양쪽 눈을 다 뜨시고 가로 사진 찍으실 때는 이렇게 왼쪽 눈에다 이렇게 갖다 대시면 돼요. 왼쪽 눈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보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일 때까지 보세요.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가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왼쪽 눈으로 보시고 세로 사진 찍으실 때는 이렇게 거기 보시면 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올리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어깨 아파. 50견이 빨리 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밑으로 받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손이 딱 안정적으로 더 쉽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눈을 쓰세요. 이렇게 왼쪽 눈, 자 보세요. 왼쪽 눈 돌려서 오른쪽 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뭐 물론 기존에 하시던 방법대로 쓰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쓰시면은 훨씬 더 덜 피곤하실 겁니다. 강좌가 어떻게 그 순서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 우선 사진뿐만이 아니죠. 모든 어떤 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부분, 기술이 되겠죠.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조형적인 부분들, 디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내용이에요. 메시지죠. 메시지인데 이것들이 이제 골고루 좀 섞여 있을 거예요. 골고루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디자인 쪽일 거예요. 디자인 쪽에 맞춰서 많이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프레임이 뭐죠? 프레임? 네모난 액자죠, 액자. 우리말로 하면 액자죠. 틀이죠, 틀. 그러니까 사진은 어떤 틀이죠? 네모난 틀이죠. 네모난 틀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식해야 될 게 바로 이 사진은 네모난데 이 네모라는 게 그림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림하고 사진하고 근본적인 이 네모의 차이가 뭐냐면 그림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네모난 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모범생이셨어요. 자,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근데 사진은 어때요? 이미 차 있죠. 이미 지금 이 세상이 꽉 차 있단 말이야. 이 차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네모를 어떻게 해줘요? 잘라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진은 빼기예요. 빼기. 빼는데 여러분들 이게 뭔가 내가 이게 물건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빼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다 빼버리면 쉽지. 그죠? 그러니까 사진은 이 망원 렌즈일수록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땡겨서 다 잘라버리면 되거든. 잘라버리면 돼. 내가 여러 명 찍는데 이 중에 한 명만 딱 찍으려고 하는데 렌즈가 이게 막 넓게 찍히는 렌즈야. 찍기 힘들죠. 근데 내가 딱 땡겨 찍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잘라버리면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되게 쉽기 때문에 이런 그 프레임을 네모나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의 대상을 고르신 다음에 하나의 대상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를 프레임 안에 온전하게 담아내는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숙제를 좀 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을 인식해라. 이 말은 뭐냐면 뭐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제 물건을 하나 촬영을 꽃을 하나 사진을 찍는데 혹은 커피숍에 갔는데 이 커피의 뭐지? 카푸치노?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딱 찍어놓고 봤더니 그 주변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예, 이런 거야. 이거를 인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뭔가 꽂혔어. 꽃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그 꽃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지. 뭐까지 같이 보여야 돼요? 예, 배경, 이 프레임 전체가 다 보이셔야 돼요. 이 프레임 전체를 볼 줄 아는 연습, 그러니까 보는 연습부터가 사진을 찍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결정짓는 요소가 내가 이 사진을 가로로 찍을 것인지 어떻게? 네, 세로로 찍을 것인지 같은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가로와 세로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어떨 때 가로로 찍고 어떨 때 세로로 찍는다 그랬나요? 네, 생긴 모양대로 찍는다 그랬죠? 그쵸? 네, 사람은 가로로 생긴 사람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물론 가로로 찍어도 돼요. 근데 이제 쉽게 사진을 좋은 사진을 만들어내고 배경을 좀 깔끔하게 다듬어 내려면 세로 방향으로 촬영하는 게 더 쉬운 것들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좀 이렇게 사진이 어때요? 좀 이상하죠? 그죠? 이 사진 같은 경우 이게 아까 그 놈이에요. 큰 놈이에요. 작은 놈인가? 큰 놈 맞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얘를 찍었는데 사실 이게 좀 급하게 찍은 거예요. 제가 뭐 이게 그 뭐지? 민들레 이게 난리 바람 분다고 빨리 찍어달래 찍는 신용한 건데 자, 찍어놓고 근데 그러니까 급하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에 집중을 못 하는 거죠. 사진을 찍을 때 좀 집중을 하려면 시간을 좀 가지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런 거는 이건 또 너무 과하게 들어간 거야. 그죠? 너무 과하게 들어가고 초점도 어디 맞았어? 저 위에 저 이파리에 살짝 맞았죠? 너무 급하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 들어가고 너무 많이 들어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부터 이제 좋은 사진을 내가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 예, 셔터 누르기 바쁘거든. 예,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생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생각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그 놈이에요. 그 놈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는데 어때요? 이 뒤에 지저분하지 뒤에 배경이. 너무 지저분해. 근데 지금 뭐 웬만했는데 다 저렇지. 그죠? 깔끔한 배경이 어딨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버린 거야. 카메라를 들어버린 거예요. 카메라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바닥으로 잡은 거죠. 바닥을 배경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이 앞에 있는 요 꽃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아웃포커스 잡고 깊이감이 생기죠. 이러면 앞에 있는 거하고 저 뒤에 있는 거하고 깊이감이 생기면서 배경도 깔끔해지고 이 공간감도 더 생기는 그런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경을 인식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아시겠죠? 깨끗한 배경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깔끔한 거. 깔끔한 배경. 아시겠죠? 자, 이것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단순한 배경으로 촬영해주고 이것도 이제 가운데 안 놓고 살짝 왼쪽에 놨죠. 왼쪽에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포인트도 주고
배경을 항상 깨끗하게 생각하시는 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촬영하시는 걸 좀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숙제를 내드린다고 하면 심플한 배경을 하나의 정물을 촬영하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카페에 보면 숙제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숙제 갤러리에다가 심플한 배경에 하나의 정물을 어떻게 한다? 가득 채워서 찍어주세요. 가득 채워서 촬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 사진도 한 번씩 선택을 하면서 촬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샘플 사진을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사진을 보시고 촬영을 해주시는데, 자, 제가 좀 요거는 사실 그러니까 공원에서 찍는 사진하고 좀 별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건 사진 테크닉을 익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 심플한 배경에 하나의 정물을 가득 채워서 촬영을 하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면 이제 이런 걸 찍어서 올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진짜 정물,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 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찍는 그런 요령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뭘 찍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바로 사진 찍는 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라고 하는 게 이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사체를 좀 찾는 훈련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이거 중고등학교 가면은 학생들한테 내는 그런 건데, 이런 거예요. 피사체 찾기 연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장면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냥 한번 툭 찍는 거야.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촬영한 곳에서 뭐가 있을까? 이 중에서 내가 좀 접근해서 가득 채울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어,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 한번 그냥 찍으세요. 화면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이 학생 같은 이거를 찍은 여기 집중해서 들어간 거고, 뭐 다른 학생은 이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사체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것들을 찍어야 될지라는 걸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찍어놓고, 그러니까 하나 찍어놓고 뭘 찍을까 하다가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지. 가까이 가. 가까이 가야지 보이니까.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가서 찍는 거예요. 배경이 심플해졌죠? 일단 들어가면 여러분들 심플해져요. 아시겠어요? 네, 심플해지는데, 제가 여기서 들어간다는 말을 좀 강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댓글을 좀 달아드렸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사진이 이렇게 쫙 하면 땡겨 줌 되죠, 줌. 네, 줌 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발줌 하세요, 발줌. 가세요. 이 줌이 편한데 화질이 안 좋아요. 아시겠죠? 줌된 것들은 딱 확대해 보면 금방 티가 나요. 티가 나니까 줌은 최대한 가까이 가세요. 그러니까 한번 넓은 컷을 한 컷 찍으시고 가까이 가셔가지고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걸 한번 더 집중해서 찍어볼까, 이런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 연습이에요. 연습 숙제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안 한다고 회초리를 때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 숙제 해주시면, 이게 제가 숙제 해주시면 당연히 어느 정도 품평을 해드립니다. 품평을 해드리면 그 품평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거의 다 끝났고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